네, 안녕하세요. IT전 방송 토크 ITJ 만큼 GPD 고성입니다. 오늘 굿모닝 하이텍과 토크 IT 함께하는 제65회 GIT 웹토크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이제 보안인데 요새 보안하면 딱 나온 단어가 있죠? 제로 트러스트. 네. 이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환경에 있어서 또 같이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네. 이거 한글로 뭐라고 해야 되나? 마이크로 격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의 단어가 꼭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왜 나오는지, 환경이 어떻게 변했길래 이렇게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되는지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 기업에서 쉽게 그것을 구현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아카마이의 박영열 상무님 오늘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박 상무님. 네. 뭐 우리가 오늘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일단 뭐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를 박 상무님은 아주 쉽게 설명한다면 뭐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내부에 아무도 믿지 마라 이러는데 저는 거기서 한 단계 좀 더 나가서 아무도 믿지 마라는 거에 저는 또 약간 반감이 있더라고요. 내가 왜 내부의 사람들을 믿지 말아야 돼? 그래서 모든 내부에 있는 모든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보안 체계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왜 항상 거기에 그럴 때 같이 따라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에 단순하게 데이터 센터만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그 안에서 직접 몸으로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서버들을 봤었는데 더 이상 그런 환경이 아니거든요. 개발자들이 어디에 있는 클라우드 그렇죠. 환경에 들어가서 특히 코로나 터지면서 그런 것들이 더 맞습니다. 심해졌죠. 그럼 자산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럼 그런 거 별로 어떻게 뭐가 어떤 디지털 자산이 어떤 트래픽이 흐르고 있는지 또 나의 주요한 코어 시스템들과 어떻게 통신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마이크로하게 영역들을 나눠서 보지 않는 한 쉽지 않다. 이래서 그러니까 마이크로하게 뭔가 권한 설정을 해주는 거하고 비슷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하게 권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으로 수반돼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설명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가 뭐 분산 컴퓨팅이라든지 마이크로하게 뭔가 매니지먼트 하려면 이론은 좋지만 항상 걸리는 게 오버헤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죠? 네. 그런 것들을 뭔가 현실적으로 오버헤드도 적게 되면서 그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의 어떤 효과를 확실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당연하죠. 뭐 여기 뒤에 슬라이드에 나오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NPS라고 해서 이제 고객들이 직접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만족도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는 포인트 점수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인한테 추천한다든지. 그렇죠. 그 만족도 점수의 NPS 점수 가장 높은 회사가 애플입니다. 네네네. 저희가 애플보다 딱 1점 떨어집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많이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고객이 저희 서비스를 쓰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뭐라는 걸 이렇게 설명드린 다음에 써보면 정말로 우리가 쓰는 이 벤더사에서 말한 대로 똑같이 자기가 경험을 느끼면서 편하게 이런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구나 이런 만족도들이 굉장히 고객들한테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걸 확인하기 전에 먼저 세상에 어떻게 환경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나오기까지 도대체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것도 자세하게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오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부분은 이제 오늘 세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 제로 트러스트 환경에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필요한지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과거의 IT 환경들을 또 접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 설명하고 그러한 기반 하에서 현재 하이브리드 환경, 멀티 클라우드 환경 하에서 어떻게 저희가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의 기술들을 적용해야 될지 어떠한 부분을 고려하면서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앞에 부분들은 오늘 제가 발표 1시간에서 한 45분 정도 발표 시간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에 부분들은 간단하게 넘어갈 텐데 보시는 것처럼 많은 공격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코비드 환경에서는 훨씬 더 많은 공격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하는 고민에서는 금융 고객들이 이제 공격을 가장 많이 받죠. 보면 디도스나 랜섬웨어나 제로데이 공격이나 뭐 계정 탈취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거 외에 다른 고민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많아서 실제 아카마이 같은 경우에는 보안에 대한 솔루션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보안, 즉 고객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에 대용량의 디도스 공격들이 오는 것들을 차단해주는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그 인프라 하에서
고객의 인프라에 위치하고 상관없이 오리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보완하는 솔루션, 그 다음에 기업용 제로 트러스트 보안 솔루션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이러한 아카마이가 가지고 있는 전체 보안 포트폴리오에서 저희가 설명드릴 거는 그 세그멘테이션, 즉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솔루션이고, 가디코는 저희가 작년 2021년 10월에 인수한 회사입니다. 이 가디코어라는 회사는 저희가 이따가 포레스터 웨이브에 있는 보고서 자료도 보여드리겠지만, 그 마켓에서 독보적으로 리딩하고 있는, 기술적으로 리딩하고 있는 회사의 솔루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안에 대해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제가 고객들을 만나보면, 금융고객들 올해 한 7, 8개 고객사별로 저희가 세미나를 다 따로 할 때, 제가 저희 파트너사 굿모닝 아이텍과 같이 보안회사들 가서 고객들을 만났는데, 다 클라우드로 지금 액티브 환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 그러한 환경에서 그러면 보안 솔루션을 어떻게 하고 있냐? 계속 구축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는 보고 자료들을 보면 여전히 63%의 고객들이 지난 12개월간 침해 사고로 발생했고요. 이렇게 발생한 침해 사고 중에서 45% 정도는 이미 내부에서, 즉 신뢰하는 내부나 혹은 신뢰하는 서드파티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글로벌 조직이 작년에 랜섬웨어로 한 37% 정도가 공격받았고, 이 랜섬웨어 글로벌 조직의 37%가? 네, 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받은 그 실제 공격을 받으면 이 해커 그룹이 요구하는 평균 금액이 한 2, 30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금액 중에서 그럼 이렇게 공격을 니네 뭐 이밀련 내놔 이렇게 하면, 그걸 통해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한 평균적으로만 6억입니다. 네. 네, 굉장히 많은 비용들을 지불하고 있죠. 내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내고 하다가 보면 가격을 깎고, 이거 몇 억이 나가니까 해커들은 계속 이걸 가는 거죠. 이거 단위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네네. 곳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공격들을 하는데, 2020년 이래로 저희가 이렇게 발생되는 랜섬웨어 종류들을 봤더니 숙주가 계속 그 변경되는 종류를 봤더니 한 130가지 정도 되는 거예요.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공격의 랜섬웨어가. 그럼 저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 쉽게 대처하기 힘들고, 이러한 이유로 정부까지 나서서 한 글로벌하게 정부들 중에서 한 2025년까지 30% 정도 되는 그 정부 기관들이 랜섬웨어 관련된 법안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랜섬웨어 관련된 법안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실제로 이제 금융권 같은데, 특히 유럽이나 독일 같은데 보면 그 금융권에서 오디트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전체 구획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아예 규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계속 정부나 금융 관련된 기관에서 이제 이러한 정책들을 들어갈 거고, 우리나라도 관련한 법안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뭐 저 먼저 카카오를 해가지고 네. 정부에서도 네. 뭔가 이렇게 디지털 사고에 대한 대응 네. 방안에 대해서 네. 굉장히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뭐 팀들이 뭔가 만들어질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이게 테러나 아니면 바이러스 같은 것과 똑같이 실제로 이 IT 환경에서도 랜섬웨어도 테러와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바이러스와 같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특히 금융권이나 이런 곳들은 훨씬 더 중요하죠. 금융권, 그 다음에 헬스케어 같은 이런 쪽들은 훨씬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디지털이 문제가 생기면 네. 전체 생활이 그냥 마비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는 그죠? 맞습니다. 네, 경제가 그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뭐 인프라의 보안이나 어플리케이션 보안은 좀 더 B2C에 가까운 거고, 제로 트러스트는 기업 환경에 좀 더 가까운 내용으로 보셔야 되고, 제로 트러스트를 얘기할 때 첫 번째 그 노스 사우스, 즉 경계에서 트래픽이 흐르고 나가는 게이트웨이 관련된 보안 솔루션들을 고민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부 데이터 센터가 한 군데의 데이터 센터만이 아니라 하이브리드나 멀티 클라우드 환경 하에서에 들어가는 측면, 즉 이스트 웨스트로 흘러가는 트래픽에 대한 컨트롤도 필요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과 워크로드를 독립적으로 구성해서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짧게 저희가 그럼 발표할 내용에서 그럼 왜 지금까지 우리가 마이크로 세그멘트나 제로 트러스까지 고민해야 되는 게 됐는가 보시면 20, 30년 전에는 본사가 있고 본사 안에 시스템들이 있고 사용자가 있습니다. 네. 모든 게 다 저희 집안에 있는 거죠. 저거는 집안에 있으니까 닷컴 이전에 저랬죠? 맞습니다. 네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가 보니까 내가 사업도 해외에서 해야 돼. 지사도 있어야 돼. 그럼 지사도 좀 더 규모가 커지면 거기도 이제 뭐 파일 시스템이나 프린팅 같은 것들이 있고 지사가 작으면 사용자들만 있고. 그러니까 본지사 간의 트래픽이 통신이 돼야 되니까 통신사를 통해서 전용회선을 뚫는다든가 전용회선 가지고는 너무 비싸. 우리가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데 회선 비용으로 모든 걸 다 쓰게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인터넷 회선으로 써야 돼. 그러면 이제 VPN. 그래서 2000년 초반에 이제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VPN, IPsec VPN 사용하고 이러면서 본지사 간에 연결하고 좀 더 중요한 지사는 전용회선이나 MPLS망 이러한 것들을 구성을 해서 사용하게 되셨죠. 이러다 보니까 보통은 본사에 있는 트래픽에 대한 제어가 중요하고 모든 트래픽들을 본사를 통해서 인터넷을 나가게 하는 구조 때문에 인터넷 게이트웨이 쪽에 방화벽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 구조가 외부와 내부로 나눠지게 됐고 그럼 외부는 위험하니까 우리 내부 안전하게 해야 돼. 네네. 봤더니 그럼 내부로 들어가는 곳은 방화벽이야.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화벽 구간에 즉 게이트웨이 경계에다가 뭔가를 더 보안 솔루션을 해야겠다. 이게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많이 항상 얘기하지만 해외에서 가장 많이 사례 많이 내는 게 이제 성곽 모델이거든요. 네네. 그 이유가 모든 생활이 성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성곽 문만 닫으면 되고 성곽 주변은 이렇게 연못이 있는 이런 곳에다가 딱 성곽을 놔두면 모든 게 안전해.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이 게이트웨이를 놓는 거죠. 그래서 이 도개교 즉 경계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보안의 핵심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는 보안 솔루션들을 이 경계의 보안 즉 아까 도개교 있는 구간에다가 네네. 계속 보안 솔루션을 쌓아놓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 IDS, IPS, DLP 이런 것들이 네. 한 20년 전에 그죠? 네. 굉장히 많이 우수에서 많이 나왔죠. 그렇죠. 분야별로. 맞습니다. 전성시대.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엔지니어로서 엔터프라이즈나 캐리어사에다가 이러한 솔루션들을 제안하고 엔지니어로서 이제 제품 테스트하고 하지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 IPS 설치하려고 하면 인라인으로 설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인라인으로 설치하는데 망 구성 연동하고 거기서 이제 정상 작동하는 거 보고 다 됐어요. 하지만 공격이나 트래픽이 폭주하면 또 제품 성능이 생겨서 제품이 또 바틀렉을 일으키기도 하고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제가 저희 사무실에 그 출입을 할 때 건물로 출입을 하는데 나와 있는 보안 솔루션이 10개다. 그럼 10개의 보안 솔루션을 다 거쳐서 사무실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따라서 지금 저희가 있는 IT 환경들은 실생활과 똑같이 본다고 하면 문에 2중문, 3중문, 4중문을 놓는 것 자체가 저희 실생활과는 조금 더 먼 구성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문만 뭐 10중문을 넣는다 그래가지고 네. 또 안 뚫리는 게 아니잖아요. 또 요즘은 또 그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그런 말씀도 드리려고 하고 있긴 한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은 IaaS 환경까지 더불어지면서 IaaS 환경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요. 어떠한 고객의 개발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IaaS 환경에다가 시스템들을 설치하고 있고 거기에 다 접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에서는 그럼 니네가 IaaS 환경 AWS 쓸 거야? AWS 써. 그 다음에 다른 거 얼터너티브 클라우드 쓸 거야? 써. 그러면서 거기에 똑같이 방화벽 솔루션을 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중세시대 아까 성곽 모델을 얘기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성곽으로 돌아다니는 거는 사람이 걸어서 다니거나 마차만 있으면 돼요. 근데 더 이상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네. 그 얘기는 저희가 자동차도 사용하고 트럭도 사용하고 기차, 비행기, 지금 우주선으로 우주까지 가려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교통수단이 생겼고 이로 인해서 저희가 도달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 어디든 하루 만에 다 도달할 수 있죠. 이거는 생활은 더 편해지고 많은 곳을 가지만 비용은 실제로 많이 듭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즉 IaaS 환경은 필수적으로 생기지만 정말로 비용이 적게 드는 게 아니라 이걸 위해서 전체로 저희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건 실제 IT에 있는 보안 담당자들은 훨씬 더 복잡하고 그렇죠. 어려워졌어요. 네네. 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가져왔던 경제보안의 모델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우리가 사업이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 센터를 보호해야 되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보호해야 되면 추가 보안 솔루션이 들어와야 됐고 하이브리드나 멀티클라우드 환경에 가면 거기에 더 많은 보안 솔루션이 각각 들어가야 돼. 왜냐? 기존의 경계보안에 쌓이던 보안 모델들이 계속 그렇게 있어야 되니까. 이러한 구성으로 볼 때 자연스럽게 저희가 굉장히 내추럴하게 자연적으로 보안 솔루션을 가져왔는데 제가 아까 실생활에서 뭐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나가고 이런 걸 얘기한 것처럼 지금 저희 IT 환경도 데이터 센터에서 하이브리드나 멀티클라우드로 가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이 전 세계 어디에나 다 놓이게 되는 환경이 된 거죠. 근데 저희의 가지고 있는 보안 솔루션은 여전히 경계 보안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넌센스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 자연스럽게 필요한 솔루션들이 기존의 모델, 보안 모델처럼 두고 있던 것들을 조금은 바꿔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얘기하고 하진 않지만 제가 다른 세미나나 강연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제로 트러스트와 함께 항상 같이 얘기하는 시스코나 이러한 빅벤더들이 같이 얘기하는 게 세시입니다. 세시의 핵심은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네트워크와 시큐리티의 보안 스택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여기의 핵심은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서비스입니다. 즉 경계 보안을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보안, 경계 보안을 더 이상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은 전 세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솔루션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것도 이제 경계 보안의 시대에서는 이 내부, 네. 아까 성으로 말하면 성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안전하다고 다 느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네. 뭐 안에 있는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네. 그걸 위한 대처 방안이 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보안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그다음 공격의 측면이 진화되고 있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만이 아니라 이제 해커들이 공격할 수 있는 곳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IaaS 환경, IoT 디바이스 굉장히 많죠. 이러한 공격의 대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진화하고 있고 사용자나 어플리케이션은 이 고우성 PD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디에나 이제 더 존재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경계 보안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왜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더 이상 한 군데만 놓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고요. 경계 보안에서 저희가 뭐 간단하게 슬라이드를 넘어가긴 하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방화벽으로 경계가 모든 데이터가 딱 요 방화벽 있는 구간, 게이트웨이만 있으면 심플합니다. 하지만 방화벽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내부에 있는 시스템하고 어쨌든 통신을 외부에서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 얘기는 방화벽에서 다 허용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허용이 된 통신 채널을 통해서 공격이 온다. 첫 번째. 그 다음에 허용된 통신 채널 혹은 사용자가 실제로 그 VPN을 통해서 접속한 경우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사용자, 즉 내부망에 연결된 사용자를 통해서 공격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메일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들어온다. 이 세 가지가 다 네네. 허용된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즉 내부 보안과 외부 보안 이 두 가지의 파티가 잘못된 거죠. 내부를 믿는 거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를 믿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 얘기는 정확하게는 내부에 있는 모든 자산들에 대해서 안전한 보안 정책을 가져가라는 거죠.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 믿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이 사용자의 워크로드별로 사용자별로 통제를 잘 할 수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보고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성곽 얘기하셨으니까 성곽 네. 내부에 네. 그 사람들이랑 그거에 네.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다 그 가시성을 다 확보해야 되겠네요. 그것들을. 이 사람이 뭐 하는지. 맞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게 실제로 트로이 목마도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안으로 성곽 안으로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서 네네. 발생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정말 데이터 센터 한 군데라고 했으면 거기서만 발생하니까 어찌됐든 간에 내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그 경비들 두고 해서 볼 수 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저희가 모든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네네. 이런 직원들도 해외로 다 이동 근무를 하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모니터링 하느냐? 거기에 굉장히 그 핵심이 있다, 그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뭐 비유하자면 뭐 아까 네. 성곽을 했으니까 네. 이제 성곽 안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죠. 그렇게 볼 수 네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위험한 거죠. 네.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이상하네 하면 네. 뭔가 격리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실제 내부 보안과 외부 보안에 대한 이러한 경계 보안 모델을 가져가는 거는 잘못된 부분이라는 인식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경계 보안의 솔루션들을 계속 가져가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스 사우스에 대한 보안과 더불어서 이스트 웨스트, 즉 측면 트래픽들, 내부에 있는 데이터 센터 내부,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간의 통신, 이동 사용자들에 대한 트래픽, 이런 모든 것들을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이라고 이해하고 이러한 전체 내부 트래픽들도 전체 모니터링을 하고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떻게 저희가 제어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는지들을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필요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라는 솔루션 안에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의 하나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 노사우스 네. 외부와 내부 경계하는 것은 막을 때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유한하잖아요, 확실하게. 맞습니다. 근데 내부는 이스트 웨스트 이쪽은 요새 마이크로 서비스도 나오겠다 엄청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죠. 그 대상들이. 네. 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그 각 대상별로 뭔가 어떤 형태 간에 아주 효과적인 세그멘트 격리를 잘 해야지 되게 그 방법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이게 아까 성곽 모델 제가 말씀드렸는데 방화벽이나 이러한 게이트웨이 보안은 성곽에 있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근데 성곽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집별로, 네네, 방별로 그렇죠. 다 방들이 있고 거기에 문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 IT 환경은 성곽 하나만 있고 안에 모든 성곽 안에 있는 모든 공간들이 문이 네. 하나도 없는 상황인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이스트 웨스트 쪽에 하는 것들은 하드웨어 갖고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되죠. 네. 안 되죠. 네, 구조적으로. 맞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 이 슬라이드는 넘어가고, 그럼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부분은 새롭게 나온 용어이긴 한데 이게 새로운 기술의 트렌드로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포레스트 리서치에서 보통은 포레스터 웨이브라는 보고서들을 계속 발간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보고서는 보안 솔루션별로 나오고 있는데 올해 처음 이제 그 1, 4분기에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도 새로운 보안의 영역으로 하나 새로 나왔습니다. 즉 방화벽, IPS 이런 것처럼 새로운 보안의 영역의 하나로 처음 나왔고요. 이 아카마이가 작년 10월에 인수한 가디코는 이러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관련된 분야에서 실제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글로벌하게 리딩하는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서 시장에서나 아니면은 기술적인 제품에 대한 전략들이 가장 그 글로벌하게 리딩하는 회사입니다. 자, 여기서 그 포레스트 리서치가 네. 이런 그 가디코어를 네. 평가한 항목 중에서 네. 가디코어의 무한 태깅 시스템 네. 저것을 굉장히 높게 봤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무한 태깅이 저게 뭔지, 네. 저게 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저게 왜 중요한지 이건 쉽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일단 얘기하겠지만. 네, 굉장히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무한 태깅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이제 저의 테크니컬 백그라운드는 네트워크이거든요. 네. 저희가 MPLS 네트워크가 나오면서 라벨링 같은 거를 하면서 네트워크들에 대한 그 MPLS 기반의 전용 인프라들을 구성해 나갔었거든요. 약간 유사한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도 라벨링을 해서 이 라벨링을 기반으로 워크로드를 인식하고 그 워크로드를 기반으로 제어하자는 게 기본 네네네. 개념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저 같은 경우는 이름, 박영렬, 성별, 남자, 나이, 그 다음에 직업,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 뭐 다른 사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라벨링을 해서 태깅을 해놓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뭔가 일을 할 때, 남자로서 일을 할 때, 뭐 아니면 뭐 회사원으로 일을 할 때, 회사원에서도 뭐 저희 파트너사들과 일을 하는 이러한 역할들에 대한 태깅을 굉장히 그 성능의 저하 없이 네. 기록을 해놓고. 그럼 태깅을 어떤 뭐 디바이스별로, 사람별로 다 가능합니다. 네. 그 즉 디바이스라고 하는 거는 서버 자산이 될 수도 있고요. 일반 PC가 될 수도 있고 IoT 디바이스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커넥티드 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커넥티드 카는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 있는 주요 코어 시스템들하고 통신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네. 이 시스템이 언젠가 공격이 돼서 이 저희 웹캠들이 그 공격 시스템이 CCTV나 이런 것들 공격 숙주가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네. 커넥티드 카도 이러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저희가 다 태깅을 해서 기록을 하고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라벨링이란 거는 네. 옛날에 MPLS부터 있었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다음에 이것도 태깅도 이거 그냥 다 달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뭐 가디코어의 태깅이 네. 뭐 특별하게 뭔가 어떤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네. 관리 시스템 자체가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뭐 일일이 제품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데이터베이스를 한 4개 벤더 이상을 따로 가지고 있고요. 네. 각각 DB가 그 각 데이터베이스의 벤더사들의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 기능들을 다 취합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관리 시스템 자체의 지연이나 그 장애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어그리게이터가 있어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하는 모든 서버의 에이전트들과 성능이나 이런 지연 없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제어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각 디바이스마다 태깅을 다 달면 뭐 네. 사실 컨셉은 좋지만 태깅 때문에 그 뭔가 레이턴시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버헤드가.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없애준 거네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NPS 스코어를 말씀드린 게 오케이. 실제로 이렇게 했는데 서버에 에이전트가 깔렸어. 뭔가 문제가 생기면 고객 경험 떨어지죠. 라벨링이 돼서 막 비저빌리티는 되게 좋아졌는데 제어가 힘들어. 버벅대. 그렇죠. 문제죠. 네네. 저희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고객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건 실제로 저희의 이러한 기술들 라벨링이나 태깅 시스템 등을 통해서 제공하는 기술들이 고객이 충분히 만족하고 제어들을 굉장히 잘 하고 있다는 것들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오늘 주제와 전혀 관련 없는 건데 네. 가디코가 저게 이스라엘 회사였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네. 아,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보안 쪽에 기술들을 이스라엘에서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네. 글쎄요, 저도 이제 가디코어라는 회사가 이스라엘에 본사를 두고 있어서, 근데 저희가 예전에 인수한 회사들도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러니까 궁금해. 제가 아카마이에 그 10년 전에 입사했는데, 그때도 보안 교육 받을 때 이스라엘에 가서 저는 보안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보면 그 체크포인트 방화벽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방화벽이나 이런 보안 기술 자체의 원천 기술이나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그 리소스가 자원들이 충분하신 것 같습니다. 아, 참 부럽습니다. 인구도 훨씬 작은데 우리보다. 맞습니다. 아, 진짜. 네. 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 추일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생각보다 이제 시간이 조금 길어져서 뒷부분은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려야 될 거는 아카마이 같은 경우는 원 제로 트러스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실제로 제로 트러스트를 위해서 서로 다른 도구를 결합하는 건 지우는 싸움이다. 이유가 생각을 해보시면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안 관리나 솔루션들이 서로 다른 걸 막 가지고 있어요. 그럼 유기적으로 통합된 보안 솔루션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보안 얘기를 하는데 A 부서하고 얘기하고 B 부서하고 얘기한다. 지금 저희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는데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채널과 이걸 대응해야 되는 채널 모든 게 다 다르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나 세시는 통합된 보안 솔루션이 중요하고요. 아까 앞에서 아카마이의 보안 포트폴리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카마이는 세시나 제로 트러스트 관련해서 모든 100가지의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저희 아카마이가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고민하실 때 보시면 저희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과 더불어서 저희 제로 트러스트의 전체 솔루션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 굿모닝 아이텍의 엔지니어분이나 네. 저에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로 트러스트를 보시면 사용자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가져가야 하고 접근 즉 경계에 대한 보안도 해야 되고 내부에 대한 측면 공격에 대한 보안들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반으로 실제 아카마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사용자가 그 어플리케이션의 외부에서 접속할 때 제공하는 솔루션,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인터넷에 안전하게 접속함으로써 말웨어나 이런 것들을 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그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솔루션들과 더불어서 제로 트러스트 안에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신속하게 그 공격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격 표면들이 많이 증가한 것들을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구성들을 보안 솔루션을 적용할 때 저희는 하이브리드 환경이나 멀티 클라우드, 즉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환경 어디에도 구성상에서 제약을 가져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된 보안 솔루션을 모든 환경에 한 번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는 이 처리 비용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 컨셉은 선박으로 볼 때 선박이 이렇게 다 그 구역이 다 나눠져 있거든요.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는 건 한 곳이 구멍이 나도 배는 침몰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즉 랜섬웨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보고자료 보신 것처럼 이 보안 솔루션은 계속 생기지만 계속 보안 사고율은 높습니다. 그래서 아카마에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설사 고객의 특정 개발 서버나 시스템 서비스가 장애가 나서 그 침해 사고가 나더라도 요 안에서만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다른 데로 확산되지 않아서 기업의 사업 전체가 위험을 가지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은 첫 번째로는 실제로 사용자 통합 인증 및 최소 권한으로 네트워크 접근을 제어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용자의 계정 기반으로 접속 권한들을 보안 정책을 세울 수도 있고요. 소프트웨어 기반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의미는 실제로 저희는 각 서버에 있는 프로세스 기반 그 서비스들을 다 일일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 데모에 말씀드리겠지만 에이전트가 다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그 에이전트가 들어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모든 플랫폼들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IaaS 환경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레거시에 있는 시스템들의 서버들까지도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구성하에서 고객의 인프라 환경을 한눈에 직접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독보적인 기술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저희가 아까 APM 솔루션도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그 서버들 하나하나 관리하는 솔루션들을 보면 저도 그 예전에 이러한 APM 솔루션 보면 서버만 그냥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대가 그 모니터링 대시보드에 쭉 나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걸 보고 뭘 해야 돼?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그 태깅, 그 라벨링 기술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 독보적인 맵 솔루션을 통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구성 하에서 전체 인프라와 시스템들에 대한 가시성을 가져가면서 공격이나 이상 트래픽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차단한다든가 격리시킨다든가 아니면 의심스러운 공격에 대한 행위들을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레벨로 세션 로깅을 해서 직접 다 모니터링하고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깅이 잘 됐기 때문에 네. 내가 원하는 관점으로만 쫙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객들은 우리 예전에 다 알던 내용인데 이게 큰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가면서 바뀐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는 가장 심플한 말은 써보시라. 네. 써보시면 다르다. 자, 오늘 그럼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다 끝나고 나서 네. 이거 써볼 수 있어요? 쉽게 써볼 수 있어요? 어떻게? 저희 굿모닝 하이텍이나 이런 데다가 얘기해 보시면 네. 첫 번째는 뭐 가장 쉽게는 뭐 데모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OC나 테스트를 통해서 언제든지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라우드로 환경을 서비스를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파이낸스 고객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환경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 관리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건데, 관리 시스템을 사스 환경에 두고 쓰실 수도 있고, 직접 그 온프림으로 구성해서 쓰실 수도 에이전트 있습니다. 깔아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기존에 있는 경계 보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건물 현관에 있는 딱 게이트웨이 하나거든요. 근데 이러한 게이트웨이가
모든 시스템들, 클라우드 환경이나 데이터 센터 환경이나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실제로 한눈에 모든 시스템들, 디지털 자산들에 대한 상황이 확인이 되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매핑을 하고 정책들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 아카마이의 솔루션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셔야 될 핵심 기술은 딱 심플하게 세 가지입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 어떻게 시각화가 잘 되어 있느냐.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대, 20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백 대, 수천 대의 시스템들을 어떻게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느냐. 네. 내가 원하는 업무에 따라서. 요즘 또 시스템 안에 또 마이크로 서비스화가 또 되잖아요. 맞습니다. 더 많아졌죠.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럼 이런 시스템들 어떻게 매핑하느냐. 예를 들어서 가장 심플하게 오디팀하고 오디 검사할 때 한참 걸리거든요. 준비하는 것만 해도. 매핑을 오딧용으로 매핑을 다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딧에 나와 있는 보안 정책에 따라서 그 오딧에 나와 있는 뭐 금융 쪽에서는 스위프트 쪽 어플리케이션들 되게 중요하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쪽에 관련된 거 스위프트 쪽으로 저희가 라벨링 해놓고 매핑 해놓고 그걸로 딱 보여주면 정책들 어떻게 적용되냐 이렇게 적용돼 있다. 굉장히 쉽게 이런 매핑 솔루션들을 통해서 정할 수 있고 그럼 전체 가시성을 가지고 있고 솔루션들이 매핑이 돼 있으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인포스먼트 즉 보안 정책을 내가 얼마나 즉각적으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 제가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 있는 고객분들이나 방음벽 관리하는 분들하고 그 커뮤니케이션 할 때 보면 포트 이거 몇 번 써 IP에 대해서 열어주세요. 그럼 그쪽 방화벽 운영하시는 관리하시는 분이 열었습니다. 네. 그럼 제가 다시 전화하죠. 이거 안 열렸는데요. 통신이 아직도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럼 방화벽 하는 분이 다시 들어가서 열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다시 방화벽에 로그 들어가서 세션 정보 하나씩 봅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죠. 왜냐? 서비스는 당장 런칭해야 되는데 방화벽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제 서버의 IP가 저 방화벽에 맞게 포트가 열렸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로 어떻게 인포스먼트 즉 보안 정책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이제 어떤 효과적인 정책이 잘 만들어지려면 이 시각화나 매핑이 잘 돼 있어야지만 저게 가능하겠네요. 당연히 단순하게 격리만 잘하는데 마이크로 격리만 잘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네요. 그래서 저희 글로벌하게 금융 고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첫 번째로 좋아하는 기능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이고 그래서 저희도 재밌게 우리가 기존에 낙 솔루션도 있거나 아니면 방화벽도 있어 이런 분은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한 라이센스만 구매하셔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신다. 그럼 기존의 방화벽 정책이나 운영 정책은 그대로 가져가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 전체 가시성을 가져가고 싶으시다. 그럼 데이터 센터 전체에다가 이 비주얼라이제이션만 적용을 해도 전체에서 서비스별로 어디서 어디가 뭐가 트래픽이 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쉽게 컨트롤 가능합니다. 그렇네요. 네. 이거는 이제 간단한 데모 정보인데요. 이제 데모에서 보시면 첫 번째로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실제 화면이죠? 맞습니다. 여기 숫자가 65라고 있는 건 프로덕션으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65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고객이 가지고 있는 프로덕션별로 이런 인프라를 볼 수 있고 프로덕션을 클릭을 하면 그 안에 있는 65개의 서비스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스위프트 쪽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스위프트 어플리케이션 아마 한 3개 정도. 그래서 딱 클릭을 하면 3개가 그 안에 웹서버, 로드 밸런싱, DB의 3가지의 서비스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DB 서버 2대가 있는 거죠. 웹서버 2대가 있고 DB 서버 클릭하면 DB 서버 1번, 2번 그리고 재밌는 게 굉장히 직관적이네요. 네, DB 서버를 또 한 번 다시 클릭을 하면 이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 몽고DB의 프로세스별로 있고 이 프로세스 하나를 클릭하면 프로세스에 대한 상세 정보들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모든 보안 관리자나 서버 관리자나 운영자나 한 번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이거 프로덕션 쪽이야. 거기에서 어떤 DB 쪽이야. 아니면 웹서버야, 로드 밸런스야. 이런 것들을 직접 다 확인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시스템들이 흐르는지를 여기 보시면 아까 방금 전에 전 트래픽에서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 숫자가 나와 있는데 여기 통신 포트거든요. 이 통신 포트로 흘러다니는 트래픽의 히트 수까지 여기 정보들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프로세스별 통신 트래픽이 허용된 트래픽과 차단된 트래픽들을 볼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선택도 굉장히 쉬운 게, 예전에는 내가 서버 IP 몇 번, 그 서버 IP로 허용하는데, 지금은 라벨링이 돼 있기 때문에 IP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서버의 위치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됐든 클라우드가 됐든, 얘는 DB야. 그러면 아까 뭐 극단적으로 DB1과 DB2가 하나는 데이터 센터, 하나는 클라우드에 있어요. 상관이 없는 거죠. 몽고DB의 DB로 딱 라벨링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선택하면 하나 IP는 데이터 센터, 하나는 뭐 그 다른 쪽 클라우드에 있어도 똑같이 요거에 대해서는 적용하고, 아까 앞에서 보셨던 거는 제가 특정 DB를 선택해서 차단하는 정책을 세운 거고요. 여기서는 저희가 딱 요 DB, 요 맵을 잠깐 멈추겠습니다. 네. 요 맵을 딱 클릭을 했는데 봤더니 CMDB가 점프박스 서버하고 DC 서버하고 통신을 해요. 내가 봤더니 이거 80 포트로 해서 실제 점프파트에서 그 점프박스에서 CMDB 쪽으로 통신을 하는 애야. 그럼 요 맵파에서 저 라인만 클릭을 해서 여기는 트래픽이 허용돼야 돼. 여기 안에서 정책을 allow 를 하면 그냥 바로 정책이 허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직관적이고, 그 다음에 이 매핑 기술을 통해서 전체 흐르는 트래픽에 대한 보안 정책을 인포스먼트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이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전 잘 없었나 보죠? 아까 그러니까 이것만 사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로 고객하고 POC나 데모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고객이 직접 내가 이렇게 제어를 해야 되는구나, 아니 이렇게 전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가시성을 가져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이해하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방금 말씀드렸던 기능별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를 유즈 케이스별로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 가시성을 제공하면서 전체 그 토폴로지 맵을 제공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맵은 라벨링도 그 디지털 자산별로 제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0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라벨링을 하시고 싶은 대로 쭉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라벨링 한 걸 기반으로 여기 보시면 뭐 온프림이 됐다거나, 아니면 플랫폼 기반의 AWS에서 구성됐다거나, 뭐 애저에 구성됐다거나, 아니면 이 애저에 구성된 애들과 플랫폼 온프림에 있는 애들 중에서도 프로덕션이라는 라벨링을 달아서 그거별로 서비스별로 다 맵들을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계속 맵들을 계속 구성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맵을 보고 싶어. 업무에 따라서 서버 관리자, 네트워크 관리자, 그 다음에 실제로 뭐 개발자별로, 왜냐하면 개발자는 자기는 개발 서버별로 따로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서버에서 통신 채널을 해야 되는데 포트 뚫리고 이런 것도 불편해 하니까 개발자들이 실제로 허용 포트들을 막 다른 데다가 쓰고 이러시거든요. 근데 개발자가 내가 여기 통신하는 것들을 허용하고 싶어. 개발자가 하실 수도 있죠. 굉장히 직관적이고, 개발자가 접속해야 되는 맵만 따로 만들어 놓고 접속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랜섬웨어 공격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방법인데, 실제로 이제 내부에서 누군가가 랜섬웨어 감염이 되면 트래픽들이 확산될 때,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는 특정 시스템이 허용된 트래픽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트래픽들이 발생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지능적으로 저희가 알럿을 내고, 그 알럿을 기반으로 저희가 딱 봤을 때 여기서 비정상적으로 445 포트로 계속 그 스캐닝을 하네? 여기만 즉각적으로 차단하겠어. 그러면 아까 이 맵에서 보신 것처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아까 allow 대신 즉각적으로 모든 걸 다 차단, 디나이로 하면 여기만 바로 즉각적으로 격리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침해 사고를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이나믹 디셉션 같은 경우는 허니팟 같은 기능이 있고요. 리퓨테이션 베이스드 디텍션은 사용자가 접속하는 악성 도메인 사이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탐지해서 공유해 준다든가, 파일 인테그리티 모니터링은 에이전트 기반의 솔루션이다 보니까 고객이 가지고 있는 서버의 특정 파일들이 위변제되는 것들을 해시 암호화 기능을 통해서 파일이 위변제되면 바로 탐지해서 알려준다든가,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그 히스토리컬한 포렌직을 해서 보실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도 가지고 있고, 인사이트 쿼리라고 해서 취약점들을 실제로 직접 쿼리를 날려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사이트 쿼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예를 들어서 로그4j에 대한 취약점이 있는 시스템들을 저희가 어나운스가 됐어요. 그럼 고객이 가지고 있는 10,000대의 서버에서 요 1,000대가 관련된 시스템들이야. 그럼 거기에 로그4j 취약점으로 태깅을 쭉 달고 그걸 한 그룹으로 저희가 만들 수 있고요. 그렇게 매핑 그룹을 놨으면
저희가 그 매핑 그룹에다가 쿼리를 직접 만들어서 쭉 취약점이 있는 쿼리를 쭉 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점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걸 패치하는 거는 이제 PMS가 네. 한다든지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패치가 다 됐다고 해도 보안 관리자는 서버 관리자가 우리 패치 다 했어. 보안 관리자는 불안한 거죠. 정말 다 됐어? 안 됐어? 그렇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쫙 쏴보면 그 다음에 패치하신 분들도 이거 패치가 다 됐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취약점이 있는 서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치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1000대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10대는 누군가 개발자가 쓰고 있는 쪽에 있는 시스템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있는 애들도 저희는 실제로 에이전트가 다 설치되어 있으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허니팟 기능이어서 실제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의심스러운 트래픽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해당 트래픽을 허니팟으로 리더렉션 시킬 수 있고 그렇게 발생하는 커맨드나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서 어플리케이션 레벨로 공격이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는지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저게 저렇게 직관적인 맵으로 돼 있으니까 네. 리다이렉트라는 것도 되게 쉬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금방 될 것 같은데 그냥. 맞습니다. 제가 요즘 세미나 가면 이제 끝맺는 말이나 시작하는 말로 이 화면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 이게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 가장 유명한 화면 중에 하나거든요. 보시면 딱 손에 장갑 하나 딱 끼고 나면 그렇죠. 저 스크린 안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고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기동대들을 출격해서 문제 사고를 지연해 방지하죠. 미래의 사고를. 그렇죠. 네. 미래의 사고를. 네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의 솔루션이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가시성을 제공을 하고 가시성을 통해서 실제로 그 매핑을 하고 제어를 하고 실제로 이렇게 가시성을 통해서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저게 나오는 기술도 제가 보기엔 태깅 기능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발생되는 유사성들의 연관성을 구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빅데이터도 굉장히 라벨링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네네. 데이터베이스 쪽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이러한 라벨링 기술들을 통해서 전체 가시성을 제공한 다음에 매핑을 하고 제어를 하는 이런 솔루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이제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하려면 기업에서 뭔가 태깅을 일단 잘해야겠네요. 그렇죠. 태깅을 잘하는 그런 뭐 팁 같은 거 뭐 있습니까 혹시?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되게 그 직관 그 여기 있으신 질문이신데 네.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서버가 만드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그러니까, 태깅을 해야 돼? 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에이전트가 설치되면 저희 AI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태깅이 우선 기본은 다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태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대부분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 하고 뭔가 도메인 스페시피한 거는 사람이 하고 그럼 되겠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환경 오케스트레이션 기능 통해서 이제 저희가 쭉 데이터 가져와서 또 자동으로 태깅해 놓고. 네네. 자 이것이 뭐 말씀을 하면 되게 좋은 거지만 그래도 이제 국내에서 이제 이렇게 만나보시니까 어떤 기업들이 지금 이런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제일 많이 보이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입니까? 저는 이러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고민하셔야 될 고객은 첫 번째는 그 서버의 대수가 한 200대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서버가 굉장히 많으면 이제 더 이상 저희가 매뉴얼하게 관리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해외에 반도체 회사들도 지금 뭐 대만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도 그 지금 다 POC하고 계시거든요. 랜섬 사고들도 그쪽에 있는 회사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로 제조사, 파이낸스 고객들,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그 건강에 대한 개인정보, PII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그 헬스케어 쪽 이러한 고객들이 이제 가장 첫 번째 대상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그동안 뭐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또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얘기는 들어갔지만 오늘 그래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우까지 Y와 하우까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Q&A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성님 답변 주시면서 좋은 질문 하신 분 두 분 이름 좀 기억해 줘야겠죠? 알겠습니다. 끝에. 자, 여러분 지금 설문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여러분들 또 그 구체적인 뭐 자료청이나 상담은 설문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승님, 현재 클라우드 방화벽 대상으로 방화벽 정책을 신청 시스템을 통해 방화벽 정책 생성 검증을 자동화했고 신청자에게 트래픽 흐름을 검색 체크하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에서도 자동화로 중앙에서 정책을 생성 관리하고 정책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잘못된 정책 구성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점검 관리할 방법이 있을지와 컴플라이언스 대응으로 방화벽을 구축하고 로고를 수집한 저장하는 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 잘 해주셨고요. 실제로 이 마지막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방화벽을 구축하고 로그 수집 저장하는 건 모든 그 이 방화벽 기능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제공하고 있고 저희도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은 다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질문의 핵심은요, 기존에 있는 게이트웨이 방화벽에서 제어를 하는 거예요. 네. 저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빌딩으로 볼 때 빌딩의 현관에서 거기에서 모든 걸 다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안내 데스크와 보안 감시자가 트래픽 흐름이 어디서 이 사용자는 20층에 갑니다. 20층에 어디에 룸에 갑니다. 그걸 거기서 확인하고 신청자는 그럼 나는 여기 20층에 갑니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 그 출입증 20층 가는 걸로 제가 발급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앙에서 하는 방화벽 기반이고요. 네네. 저희는 그 사용자가 어디를 가든 기본적으로 에이전트가 방화벽의 모든 그 디지털 자산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자동으로 다 추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첫 번째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되지 않을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것들을 서비스를 신청하고 받으시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트래픽 흐름을 체크하는 것들도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사용자의 아이디가 뭐 신분증이 그 특정 층으로 갈 때 거길 건드릴 때 보이는 거죠. 근데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서버별로 프로세스에서 비정상 트래픽이 발생할 때부터 실제로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흘러가는 트래픽들에 대해서 정책은 당연히 아까 보신 인포스먼트 하는 그 정책 자체가 그 레깅되는 그 실제 자산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자, 염종국님. SSL 암호화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암호화 통신되는 서버는 보안 정착이 이루어지는지요? 실제로 암호화 통신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거기에 있는 데이터의 페이로드까지 보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 저희는 해당 프로세스가 특정 시스템들하고 통신하는 정보들을 보는 거니까 실제로 이러한 그 통신 정보들까지 보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정착이라는 의미가 이제 어떤 의미로 말씀해 주셨는지는 이제 정확하게 여기에 그 질문만으로 이해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실제 암호화되는 통신 트래픽들도 허니팟으로 트래픽이 리다이렉트 되고 나면 허니팟 서버에서 통신이 되기 때문에 해당 그 발생하는 커맨드나 이런 것들도 어플리케이션 레벨로 다 확인이 가능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원병천님, 기존의 빅데이터에서 일반적인 태깅하고 가디코어의 태깅의 차이점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실제로 빅데이터의 태깅과 가디코어의 태깅의 차이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왜냐면 빅데이터는요, 저희가 로깅되는 데이터 정보나 실제로 이러한 그 이벤트 정보들에 대해서 태깅을 걸어서 실제로 관리하는 거고요. 저희 가디코어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태깅을 거는 거니까 실제로 그 방법론적인 정면에서는 그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기술적으로는 유사한 기술을 사용했을지 아닐지까지는 제가 이제 개발자는 아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전영진님, 방화벽에서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다는 말씀에 공감이 가고 가디코어가 방화벽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가디코어의 트래픽 가시성이 아무리 우수해도 방화벽의 관리 시스템 확인을 생략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가디코어에서 방화벽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 성함이 전영진. 예, 전영진님 질문 되게 잘 해주셨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로 트러스트에 말할 때 노스 사우스와 이스트 웨스트를 말씀드린 거고요. 노스 사우스가 그럼 필요 없냐? 필요하죠. 근데 노스 사우스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고통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허용만 하고 나머지에 대한 시큐리티 체크가 최소화되어야 되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게이트웨이 방화벽 필요한데, 게이트웨이 방화벽은 아웃바운드로 가야 될 허용 트래픽만 명확하게 하고 내부로 들어오는 것들은 아예 안 한다든가 딱 특정 포트만 열죠. 아까 저희 노스 사우스에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카마에 가지고 있는 EAA라는 솔루션은 인바운드 트래픽은 방화벽에서 다 차단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내부에 있는 프락시가 아웃바운드로 나가서
사용자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고 내부로 접속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이게 또 제로트러스트에서 노스 사우스에 대한 솔루션들인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방화벽은요 인바운드는 다 차단, 네네네. 아웃바운드는 443 포트의 특정 데스티네이션만 허용. 이러면 방화벽에 대해서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고 정책을 더 이상 건드릴 필요도 없고 방화벽에서 보안 정책을 수천 개씩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고통을 해소시키고 보안에 대한 운영 관리 쉽게 할 수 있죠. 네. 김현진님, 허니팟에 대해서 적용 사례 등을 곁들여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허니팟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방화벽 정책을 이제 저희가 가시성과 매핑을 하고 나서 정책을 세우고 나면 해당 정책이 적용됐을 상황을 생각한다고 하면 허용과 차단 정책이 분명히 있겠죠. 네. 근데 허용한 트래픽이 아니라 허용하지 않은 쪽에서 갑자기 트래픽이나 실제로 이 비정상적인 트래픽들의 히트수가 늘어나고 나면 이거는 이제 비정상 트래픽이 저희는 확인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자동으로 해당 사용자들의 트래픽을 허니팟으로 리다이렉트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는 허니팟 서버하고 통신을 하니까 나는 접속이 허용됐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제 공격 커맨드를 날리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차단하게 됩니다. 네. 서창희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하게 되면 성능이나 속도 측면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실제로 저희가 성능 측정을 해보면 방화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세션 셋업되고 세션 셋업된 거에 대한 세션들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 CPS나 세션 관리 기능들이 필요한데 저는 실제로 서버단에서 하기 때문에 세션 셋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퍼포먼스가 거의 높지 않고요. IP 테이블에 대한 실제로 세션 셋업되거나 이러한 성능들을 측정을 해보면 보통 10에서 11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제품보다도 퍼포먼스나 성능 쪽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고 굉장히 좋은 성능들을 나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디코가 이 분야에서 리딩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하겠죠? 맞습니다. 네. 김현진님, 기존에 사용 중인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중요한 비즈니스와 관련한 기능 등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지원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하며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구현으로 다른 부분의 중단을 처리하는 경우는 없는지요? 네, 마케팅적인 대답 같기도 한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가장 심플한 대답으로는 거의 없고요. 아카마이에 있는 이 가디코에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즉 아까 포레스터 리포트에서도 이제 나와 있긴 한데 저희는 거의 모든 레거시 시스템들까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고객들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를 사용하실 때도 서버에 적용될 때 서버가 리부팅 되거나 퍼포먼스 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저도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이제 가디코가 저희 아카마이의 이 인수합병 됐을 때 저희 현재 가디코와 비즈니스하고 있던 파트너사분들을 통해서도 들어보면 굉장히 피드백들이 명확했었습니다. 자, 김김님, 디지털 자산 태깅이 보안 인증 ISMS 절차 태깅과 유사한 것 같은데 비슷한 자산군끼리 묶어서 관리한다면 ISMS-P를 진행하는 업체에도 도움이 될까요? 즉, 태깅 체계를 ISMS 기준을 따라서 보안 컴플라이언스 해당 보안 시사 때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심플한 얘기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컴플라이언스나 오디트 할 때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신 게 원래 관리하던 실제로 저희 맵을 통해서 제어를 하고 있지만 오디팀이나 컴플라이언스 기반 ISSM 기반으로 있는 것들은 다 논리적으로 이 정책들이나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거에 맞게 전체 맵을 만들어 놓거나 해놓고 나서 실제로 오디트를 하면 실제 저희 고객의 유즈 케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하루 만에 모든 준비하고 답변하고 그것도 한 명이 그렇게 한다는 것들이 고객의 피드백들이 많았습니다. 양지영님, API 통신에 대한 디스커버리 등 관리라든지 API 관련된 보안 관련된 것들은 어떻게? 실제로 API 트래픽에 대한 디스커버리는 실제로 이제 API 통신에 대한 디스커버리를 한다는 건 제이슨 포맷에 즉 리퀘스트 헤더에서 제이슨 포맷을 확인하고 API 트래픽들을 이해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저희는 아까 보신 것은 서버의 프로세스 단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트래픽이기 때문에 실제로 API를 탐지한다기보다는 서버에서 발생하는 트래픽들에 대해서 프로세스 레벨, 어플리케이션 레벨로 탐지하고 관리가 가능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일님, 통제 정책이 기존보다 이게 아까 태깅 많아서 기존보다 많아질 것 같은데 통제 정책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통제 정책 관리가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생각하던 소스 IP 데스티네이션, 소스 IP의 데스티네이션 포트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당 라벨을 기반으로 정책들을 세워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저희 아카마이에서 아까 그 맵에서 보신 것처럼 맵 자체에서 쉽게 차단 가형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차단 정책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부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링 펜스라고 해서 스위프트 쪽에 대한 것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스위프트 트래픽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차단 정책을 세워야 된다. 그럼 관련된 정책들을 세울 수 있는 그 마법사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 위자들을 통해서 굉장히 손쉽게 차단 정책들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안영수님, MPLS 상의 라벨링은 L2단의 라벨을 봄으로써 속도의 저하를 없앴다고 하지만 가디코어의 라벨링 기술이라면 MPLS 라벨과는 다른 기술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분명 딜레이가 있을 것 같은데 딜레이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저희가 MPLS를 말한 건 네트워크상에서도 굉장히 이제 전용회선 기반에서 MPLS 기반으로 인프라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데 혁신이 왔던 것처럼 이 라벨링을 이제 가디코어에서 사용하는 건 또 다른 기술인 거죠. 맞고요. 실제로 잠시만 다시 질문을 네네. 위로 좀만 올려주시면. 네네. 예. 그래서 이러한 딜레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중간에 어그리게이터를 통해서 어그리게이터가 에이전트의 정보를 다 수집한 다음에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통신을 하고요.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보안 정책을 뿌릴 때 에이전트로 다이렉트 통신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그리게이터를 통해서 이제 에이전트들한테 보안 정책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 계층적 관리를 함으로써 그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퍼포먼스나 이러한 이슈들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님, 클라우드 환경에서 트래픽 및 패킷 분석을 위한 별도의 모니터링 솔루션도 아카마이에서 제공되는지요? 아까 보신 다이나믹 디셉션이 이제 그렇게 DPI 분석을 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고객이 허니팟을 따로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솔루션과 저희가 연동해서 이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네. 최정우님, 재택근무 활성화로 VPN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회사 내 주요 기술 문서나 데이터에 위협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을 제로 트러스로 다 해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 대비 보완만 되는 수준일까요? 실제로 그 보완만 되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완만 됩니다. 하지만 보완이 100%까지 되는지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10% 되느냐 50% 되느냐 90% 되느냐 굉장히 다른 얘기거든요. 네네. 즉 아까 앞에서 제가 그 통계 자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얼마나 치명적인 보안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느냐 그리고 보안 사고가 최소화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당연히 뭐 굉장히 건강한 환경에서 지내면 제일 좋겠죠. 근데 저희가 감기 한번 안 걸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받아들여야 되긴 하는데 감기 수준으로 받아들일 거냐 코로나 바이러스 수준으로 받아들일 거냐는 다르죠. 그래서 저희 가디코어 솔루션은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핵심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소님, 아카마이 솔루션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전략이 공격 패턴이 정규식과 같은 공격도 별도의 모델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응대를 할 수 있는 자동화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바이패스 기법을 사용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바이패스를 AI 모델로 처리할 때 여러 학습을 거쳐야 하는데 도입 시에 학습을 그 시점을 기준으로 탐지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아카마의 노하우가 축적된 학습된 모델이 이걸 하는지.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하는 첫 번째 방식은 그 정규식 같은 표현은 그 공식을 사용하지 있지는 않고요. 뭐 정규식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우선 네거티브 시큐리티 모델이 되겠죠. 정해진 방식대로 해서 차단하는 건데 실제로 방화벽 정책으로 보시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통신이 허용돼야 될 통신 트래픽만 허용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허용되지 않은 트래픽이 발생하는 것들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구조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Q&A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문에 특히 이제 굿모닝 IT에게 추가로 또 추가적인 상담, 개별적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무빙 클래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님 한 말씀해 좀 마쳐갈까요? 네. 네, 그 긴 시간 동안 1시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또 그 1시간 내내 이 원격에서 이렇게 듣는 것 자체가 또 지루하실 수 있는데
잘 들어주시고 이렇게 훌륭한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부분들은 저희 파트너사인 굿모닝 아이텍이나 아니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네네.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굿모닝 아이텍과 고객들과 단순한 제품 설명이 아니라 한 2시간씩 이러한 제로 트러스트 세시에 대한 워크샵 같은 것들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기꺼이 찾아가서 알겠습니다. 저희에 대한 기술들이나 네.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참, 그리고 오늘 좋은 질문 하시면 두 분 이름 좀 불러주세요. 두 분. 네. 제일 제가 성함을 기억 못하는데 제일 첫 번째 질문하셨던 네. 분이 한 분이 계신데, 제일 첫 번째? 네. 잠깐만요. 첫 번째면. 이호승님. 네네. 이호승님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전영진님. 네네. 이렇게 두 분한테. 오케이. 예. 자, 이호승, 전영진 요 두 분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보내주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굿모닝 아이텍과 토크아이텍 함께하는 GIT 웹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